네, 안녕하세요. 올바른 펀드 투자의 길잡이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지원입니다. 오늘도 펀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30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김전욱 팀장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기대가 됩니다. 펀드 네. 관련해서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은? 네. 지난주에 중국 시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브릭스 4개 국가 중에서 연초 이후에 가장 많은 아무래도 관심을 받으면서 자금을 모으고 있는 펀드입니다. 러시아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 시장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투자 시기를 잘 맞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고수익을 안겨줬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 같은 시장에서도 연간 12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안겨줬던 펀드가 러시아 주식형 펀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 흐름과 맞물려서 이 러시아 증시의 약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천연자원 관련된 주식들 또는 에너지 관련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요. 이러면서 주가도 굉장히 연초 이후에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관심을 아무래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러시아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러시아 펀드에 조금 웃고 온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2007년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반면에 2008년에는 또 가장 많은 하락률을 네. 보였던 시장이 또 러시아였죠. 그리고 작년에는 다시 가장 높은 반등을 보였고요.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많죠. 그렇습니다. 네. 시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궁금한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모습이 어떤지가 또 궁금한데요. 네. 최근 시장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좀 상승 추이를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시장이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원 부국이잖아요. 네. 이런 어떤 측면도 작용을 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시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높은 주식시장이 상승률을 보이면서 역시 이 원자재와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 러시아라든가 또 브라질이라는 그런 국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 시장을 한번 짚어서 드리면요,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시장이 연간 대략 한 120%에 육박하는 가장 높은 전 세계에서 그런 수익률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시장이고요. 네. 그러면서 그래프가 단연 돋보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 국내에 소개된 펀드 중에서 러시아 시장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들 있죠. 이런 펀드들의 수익률 역시 1년 수익률이 120%에 육박하는 굉장히 네. 높은 그런 수익률을 안겨줬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통적으로 러시아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기를 잘 만나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로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위험을 수반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펀드 투자를 하실 땐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장기 투자라든가 분산 투자가 꼭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하지만 그렇죠. 이제 굳이 타이밍을 보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고객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러시아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시기적으로 잘 맞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또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시장임에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나는 그런 그렇죠. 네, 네.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해외 시장이고 더더군다나 그 러시아 시장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처럼 정보가 굉장히 많다든가 실시간으로 어떤 그런 그 많은 정보를 입수하기가 조금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러시아 시장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좀 챙겨본다면 어떤 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브릭스라는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죠. 국내 투자자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이라든가 또는 이 브라질이라든가 또는 인도 같은 나라들의 어떤 대한 정보는 많이 알려진 반면에 러시아에 대한 정보는 사실 좀 취약합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으로 바뀌었다는 그리고 푸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런 정보들 그리고 굉장히 예전에 이 공산주의였다가 네. 이제 막 이 개방이 되고 있는 사회 이 정도의 어떤 정보를 외에는 특별하게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유의할 점도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오늘 정보를 조금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시장의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러시아의 경제 규모, 전 세계에 차지하는 이 경제 규모 순위의 변화 추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에 뭐 러시아라는 게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네. 굉장히 대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20위권을 넘는 그렇게 굉장히 좀 이 경제 대국은 아니었죠. 그러면 네, 그랬었군요. 예, 네. 그러한 나라가 이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추이와 또 개혁 개방에 의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 순위로 봤을 때 10위권 이내로 진입을 하는 그러한 굉장히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역시 뭐니 해도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이 국토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은 뭐 중국이 가장 넓지 않냐 또는 미국이 가장 넓지 않냐. 네, 저도 언뜻 생각하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러시아가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인구 규모로는 대략 한 1억 4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네. 현재 전 세계 10위권의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머징 국가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7.7%의 GDP 성장, 그리고 2008년에는 8.1%의 GDP 성장, 그리고 앞서 2008년이 아니라 2007년, 2007년에 8.1%의 성장, 그리고 2008년에는 5.6%의 이런 GDP 성장세를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10년간 평균 GDP 성장률이 6.8%, 굉장히 높은 성장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성장을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기본으로 탄탄한 내수 시장이 최근에 좀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내수 소비 시장의 성장이 이 산업 성장의 약 2배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 시장입니다. 네. 이 경제를 보면요, 이 수출도 중요하고 또 투자도 중요하고 소비도 중요하고 이렇게 이 세 박자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들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출과 투자 같은 경우는 경기에 따라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소비 같은 경우는 한번 구축이 되면 맹단에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앱시계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한번 어떤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소비를 네. 줄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계속 사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한번 소비가 구축이 되면 그 소비는 경기가 변동을 하든 어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든 민간에선 변하지 않는 게 소비 내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의 어떤 그런 구성 원리 중에서 소비 시장, 소비 내수 시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전문가들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네. 이렇게 내수 시장이 탄탄한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 향후의 어떤 경제적인 흐름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도 굉장히 탄탄할 수밖에 없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제 소비가 아무래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글로벌 그렇죠. 경제 아무래도 경제를 위기의 가장 많이 상황이다 끌어가는 게 보니까. 소비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러시아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아무래도 자원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이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시장도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원 부국이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라든가 철광석의 매장량은 전 세계 1위 국가고요. 또 석유 또는 석탄 이런 자원들은 전 세계에서 2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천연자원 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최근에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이 톡톡한 수혜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러시아라고 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 이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라는 부분이 반대로 단점으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네. 이 원유라든가 또는 이 석탄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러시아 경제가 좀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러시아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하락 추이를 보이는 시점에서는 역시 러시아 경제도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참고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브라질하고의 조금 차이점이라고 예, 생각하면 그렇죠. 될까요? 제가 브라질 얼마 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브라질 시장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천연자원이나 이 자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반면에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골고루 다른 산업도 발전이 되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반면에 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원자재와 천연가스, 그러니까 어떤 천연자원 같은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다른 산업의 기반이 조금
덜 탄탄하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이제 특징적인 점들을 꼽아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 시장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러시아 시장만의 어떤 메리트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렇죠. 내가 왜 러시아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6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러시아 시장이 지금 현재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이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게 2007년 기준에 전 세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의 어떤 기여도를 나타낸 표인데요. 네. 미국이 전 세계 경제 성장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중국, 그리고 세 번째가 놀랍게도 러시아 시장이라는 얘기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비중이 높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 이 경제 성장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가 이 러시아 시장이고요. 최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10년간 이 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때를 제외하고 러시아 시장이 연간 6.8%, 평균 6.8%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도 전 세계 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러시아 시장의 그런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첫 번째 아마 러시아 시장이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두 번째 부분은 역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수 소비 시장의 발전입니다. 지금 앞서 제가 내수 소비 시장이 왜 중요한지는 말씀을 드렸죠. 다른 경제의 어떤 구성 요소와는 달리 이 소비라는 게 한번 구축이 되면 계속해서 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지금 인구가 1억 4천만 명, 세계 10위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러시아, 역시 강력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러시아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경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메리트는 앞서 질문을 하셨지만 역시 러시아 시장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연 자원이나 또는 원자재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가격 추이를 보면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원자재나 천연 자원을 생산하는 생산력 대비해서 소비하는 소비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 이 원자재는 점점 어차피 매장되어 있는 양이 한계가 되어 있는 게 그렇죠. 이 천연 자원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갈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고갈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고갈되는 자원, 가격이 상승하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앞으로 굉장히 좀 경제가 탄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국가가 러시아와 브라질 같은 국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러시아가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 세계에서 3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철광석도 전 세계 이 매장량의 1위라고 말씀을 앞서 드렸고요. 또 이 석유라든가 또는 석탄,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런 천연 자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러시아 시장의 경제를 이끌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는 천연 자원의 경우에도 참 부러운 면이 많이 굉장히 부럽죠.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워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또 저희는 다른 노력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해야 되겠죠. 네. 같이 이런 천연 자원의 매장량을 좀 쉐어할 수 있는 방법. 네. 네,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네 번째 이 투자 메리트는요, 러시아의 인프라가 계속해서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네. 역시 인프라라는 게 아직까지 이 러시아도 경제가 이 성숙된 그런 선진국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 이머징 국가죠. 따라서 경제가 계속 성장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속 증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국토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인프라를 계속 투자를 해도 아직까지 계속 모자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역시 부산되는 그런 다른 산업에 대한 영향들, 계속해서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계속해서 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러시아 경제가 계속 활성화되고